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O 투데이입니다. 오늘 저희 KBO 투데이에서 다룰 이야기는 2025 시즌이 화려한 막이 내린 직후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또 다른 전쟁, 바로 KBO 리그 FA 시장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 합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숨막히는 스토리와 깊이 있는 분석이 펼쳐질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3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는 환희와 아쉬움이 교차하는 뜨거운 열기 속에 휩싸였습니다. LG 트윈스가 한화 이글스를 꺾고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는 순간 팬들의 열광적인 함성과 선수들이 뜨거운 눈물 그리고 터져나오는 샴페인 속에서 한 시즌의 대장정은 화려한 피날레를 맞이했죠. 이날의 감동은 오랫동안 야구 팬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한 시즌의 끝은 곧바로 다음 시즌을 향한 치열한 준비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에는 바로 스토브리그의 꽃이라 불리는 FA, 자유계약 선수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선수들의 미래와 구단의 명운이 걸린 숨막히는 머니게임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LG 트윈스 선수단이 잠실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는 축하 행사를 가졌던 바로 다음 날인 11월 1일 그 화려한 축제의 순간에도 KBO 리그 10개 구단의 프런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써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FA 시장 전략을 세우고 영입 리스트를 작성하며 내부 FA 단속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물밑 작업은 이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밤샘 작전을 짜는 모습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주 KBO는 2026 시즌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선수들은 FA 신청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때부터 구단들과의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것이 숫자로 말하는 냉정한 현실이 됩니다.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구단들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겨울 이 거대한 FA 시장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KT 위즈의 천재 타자 강백호와 KIA 타이거즈의 철벽 유격수 박찬호입니다. 야구계의 모든 전문가와 팬들의 시선이 이 두 선수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선수 가치의 상징이자 꿈의 액수인 100억 원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과연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서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남자의 이야기, 그들의 가치와 미래,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구단들의 치열한 머니게임을 심도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KBO의 판도를 뒤흔들 100억 원의 질주, 그 주인공 강백호와 박찬호. 그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거대한 드라마의 막을 올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 잠재력의 아이콘이자 동시에 물음표를 달고 있는 남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천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KBO 리그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주저없이 강백호라는 이름을 외칠 겁니다. 26살이라는 나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제 막 황금기의 초입에 들어선 나이입니다. 앞으로 최소 5년에서 7년, 어쩌면 그 이상 정상급 활약을 펼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선수. 이것이 바로 강백호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입니다.
그의 야구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홈런, 100타점. 이 두 개의 숫자는 KBO 리그에서 중심 타자의 가치를 증명하는 마법과도 같은 공식입니다. 놀랍게도 강백호는 아직 이 마법의 숫자를 한 시즌에 동시에 달성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리그의 모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강백호는 앞으로 수년간 30홈런과 100타점을 밥 먹듯이 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선수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터뜨려주는 클러치 히터.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 여러분, 이런 선수가 FA 시장에 또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희소성, 대체 불가능한 잠재력이 강백호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미완의 대기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지만 그 미완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 투수와 타자를 겸업하며 한국의 오탄이라 불렸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개장 첫 홈런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고 투수로는 최고 구속 156kmh의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타석에서는 고교 3년간 타율 4할 6리, 10홈런, 108타점을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재능을 뽐냈습니다. 2018년 KT 위즈의 2차 1라운드로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KBO 역사상 최초로 고졸 신인 데뷔 첫 타석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그해 무려 2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괴물의 등장, KBO의 미래를 짊어질 슈퍼스타의 탄생이라고 말이죠. 마치 만화 속 주인공이 현실에 나타난 것 같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야구 팬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이런 강백호에게도 분명한 약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약점들은 그의 100억 계약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백호의 FA 협상이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바로 포지션의 불확실성입니다. 1루수, 외야수, 지명타자. 강백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포지션에서도 리그 최상급, 이른바 골드 글러브급 수비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현대 야구에서 수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FA 선수에게 확실한 수비 포지션이 없다는 것은 구단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과연 우리는 강백호의 공격력을 위해 수비의 불안함을 감수할 수 있는가? 모든 영입 희망 구단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그의 공격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수비에서의 약점은 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 약점은 최근 성적의 정체입니다. 강백호의 이름값과 기대치에 비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의 성적은 분명 아쉬움이 남습니다. 30홈런 마이너스 100타점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으며 크고 작은 부상과 슬럼프에 시달리며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구단들은 냉정합니다. 그들은 선수의 이름값이 아닌 데이터에 돈을 씁니다. 최근 3년간의 성적표는 강백호에게 100억을 투자하는 것은 미래의 잠재력에 거는 도박이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FA 계약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활약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강백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때 괴물 신인으로 불렸던 그에게 찾아온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FA 시장에서는
이러한 성장통조차도 냉정하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바로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입니다. 최근 강백호는 글로벌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KBO 구단들에게 매우 불안한 신호입니다. 만약 협상 과정에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강백호는 KBO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KBO 구단이 1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했는데 선수가 12년 뒤 메이저리그로 떠나버린다면 그 투자는 말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 메이저리그 변수는 강백호의 몸값 협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구단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망설임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선수 등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선수들의 사례를 볼 때 강백호 선수 역시 언제든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KBO 구단들에게는 딜레마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과 약점들이 충돌하면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보수적인 평가를 내리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3년 성적을 보면 4년 80억 원 정도가 적정하다. 100억은 명백한 오버페이다. 반면 공격적인 평가를 내리는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26세의 젊은 거포가 시장에 나오는 것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5년 100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는 마치 주식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백호는 분명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강백호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한두 구단만 관심을 보인다면 그의 몸값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구단이 영입 전쟁에 뛰어드는 순간 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입니다. 과연 구단들은 그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불안한 물음표 앞에서 망설일 것인가? 강백호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포커게임에서 서로의 패를 읽는 듯한 심리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최종 계약 금액은 이번 FA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 완벽에 가까운 유격수,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강백호가 잠재력과 물음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선수라면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완성형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KIA 타이거즈의 심장 박찬호입니다. 현재 KBO 리그 최고의 유격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팬과 전문가는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할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잘 짜여진 기계처럼 오차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팀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선수입니다. 박찬호의 가치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에서 나옵니다. 먼저 수비를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골드 글러브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격수 수비왕 3연패에 도전하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가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움직임은 마치 한편의 예술과도 같습니다. 넓은 수비 범위, 총알같이 정확한 송구,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빠른 판단력까지 유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을 갖춘 선수, 그가 바로 박찬호입니다. 그가 유격수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내야 전체가 안정되고 투수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나타나지 않는 박찬호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이는 투수들의 심리적 안정감에도 큰 영향을 미쳐 투수들이 더욱 공격적인 피칭을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마치 든든한 방패를 뒤에 둔 전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타격은 어떻습니까?
그는 2년 연속 3할에 가까운 타율을 기록했고 2차례나 도루왕을 차지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격수라는 수비 부담이 극심한 포지션에서 이 정도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것은 그야말로 보너스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의 빠른 발을 이용한 베이스 러닝은 상대 투수와 포수 배터리를 끊임없이 압박하며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단순히 타격 기록만으로 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팀 공격에 시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마치 전방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축구 선수의 역할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찬호의 가치에 방점을 찍는 것, 바로 경이로운 내구성입니다. 그는 7년 연속 130경기 이상 출전이라는 믿기 힘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관절을 격렬하게 사용해야 하는 유격수 포지션에서 단 한 번의 큰 부상 없이 매년 꾸준히 자리를 지켜줬다는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구단 입장에서 100억을 투자한 선수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박찬호는 FA 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인 셈입니다. 그의 꾸준함은 팀의 전력 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잦은 부상으로 경기에 결장하는 선수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팀에 안정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박찬호는 매년 꾸준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는 구단으로서는 그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물론 신은 공평하다고 했던가요? 이런 완벽한 박찬호에게도 굳이 약점을 하나 꼽으라면 장타력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한 시즌에 30개의 홈런을 쳐내는 거포 유형의 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격수에게 장타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일 수 있습니다. 그의 본질적인 가치는 철벽 같은 수비와 끊임없이 상대를 흔드는 공격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선수는 없기 마련이며 박찬호 선수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여 팀에 기여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하는 스마트한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는 완벽하고 내구성도 검증되었으며 나이도 30세로 이제 막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 리그 최고의 유격수. 그렇다면 그의 적정 몸값은 얼마일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4년 50억에서 60억 원 사이를 그의 적정 가치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쟁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최소 3개 구단이 박찬호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KT 위즈, 그리고 원소속 팀인 KIA 타이거즈입니다. 만약 여기에 자금력을 갖춘 키움이나 두산 같은 또 다른 구단이 참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머니게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년 80억, 심지어는 유격수 역대 최고 계약을 넘어서는 4년 9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박찬호는 강백호처럼 모험을 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KBO 리그에서 최고의 유격수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상징성은 때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가치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과연 어느 구단이 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차지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게 될까요? 그의 계약 금액은 유격수 포지션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100억 원 클럽, 꿈인가 현실인가? 100억 원. 이 숫자는 KBO 리그 선수들에게 단순한 몸값을 넘어 성공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의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하는 징표와도 같습니다.
100억 원 클럽의 시대는 2016년 겨울 최영우 선수가 KIA 타이거즈와 4년 100억 원에 계약하며 KBO 역사상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 양현종, 김광현, 류현진 등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슈퍼스타들과 최정, 김하성 같은 리그의 아이콘들이 그 뒤를 이으며 100억 원은 더 이상 불가능의 영역이 아닌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대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겨울 강백호와 박찬호 역시 이 영광스러운 100억 원 클럽에 당당히 합류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강백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100억 도전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26세의 나이, 무한한 잠재력, 그리고 희소성 있는 장타력입니다. 이런 선수는 FA 시장에서 돈을 주고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최근 3년간의 아쉬운 성적, 불명확한 수비 포지션,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메이저리그 변수입니다. 강백호가 1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 구단이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메이저리그 변수라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내느냐가 그의 100억 계약 성사의 최종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메이저리그 진출 시 구단 동의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이적할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를 구단과 분배하는 등의 옵션을 통해 구단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협상 과정은 단순히 금액을 흥정하는 것을 넘어 선수와 구단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강백호 선수의 딜레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분명 1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구단이라면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박찬호의 경우입니다. 그의 긍정적인 요소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리그 최고의 유격수라는 타이틀, 완벽한 공수 밸런스, 그리고 강철 같은 내구성입니다. 하지만 그의 100억 도전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따라붙습니다. 과연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포지션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박찬호는 완벽한 선수지만 그의 플레이 스타일은 경기 전체를 혼자서 지배하는 압도적인 파워 히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격수에게 100억을 주는 것은 과하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경쟁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무의미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롯데, KT 같은 절박한 팀들이 자존심을 건 영입 전쟁을 시작한다면 100억이라는 상징적인 금액도 결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박찬호 선수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스탯뿐만 아니라 팀에 가져다주는 안정감과 보이지 않는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야 수비가 단단해지고 투수들이 편안하게 공을 던질 수 있다는 점은 기록되지 않는 큰 가치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익명을 요구한 한 구단 관계자는 강백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강백호에게 100억을 주는 건 모험이죠. 최근 3년 성적만 보면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다른 구단이 100억을 제시한다면요? 우리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단들이 선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경쟁 구단의 움직임 또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관계자는 박찬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찬호는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억을 줘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팀에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구단이 실제로 100억 원을 지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결국 경영진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겠죠. 이 인터뷰는 박찬호 선수의 가치에 대한 구단 내부의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거액의 계약이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금액은 구단의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0억 원 계약은 선수의 절대적인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경쟁 구도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선수를 간절히 원하는 구단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바로 100억 원 계약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경매에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요인과 비슷합니다.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